전문가의 브이로그처럼 오디오로그 형식으로 경기도 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A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그까지 했습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우 잘 지냈습니다. 아니 워낙 또 이제 큰 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네. 얼굴도 새빨개 좀 타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또 만나고 이제 대한민국의 큰 거사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오신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현재가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뛰고 더욱더 도민들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대표님 오실 때마다 항상 그 제 눈은 어디로 가냐면 이 대표님의 발로 가요. 역시 오늘도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제가 살짝 그 착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검정 운동화로 바뀌셨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이 하얀색 운동화가 이 때가 타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됐어요. 그만큼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거 기간이 22일간이었는데요. 정말 발로 뛰는 그런 기회가 더없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예.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운동화가 새카매지는 걸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열심히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보기에.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그 대표님이 갖고 오는 한번 주제들 한번 가지고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얘기들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정말 많은 거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오늘 김정호 국민의힘 이 대표의원님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구가 광명시잖아요. 광명시 네. 제1선거구.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오늘 대표님을 오늘로 한 5번째, 4번째 그죠?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뵀는데 오늘은 좀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갖고 오신 주제가 우리 대표님 지역구인 이 광명시와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요, 맞죠. 뭐 자기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역구 얘기 이제는 하실 때 됐습니다. 네, 예,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표의원으로서 이제 경기도 이곳저곳 얘기만 갖고 오셨는데 이제는 뭐 이 지역구 얘기, 광명 관련된 얘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제 첫 번째 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관련된 건데 지금 이 좀 현재 진행 상황 우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의 가학동과 예. 시흥시의 농곡동, 무진해동 일원인데요. 예. 총 244만 9천 제곱미터의 조성 중이고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부지가 진짜 넓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 넓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붕괴 사고로 있었던 신안산선이 예.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또 구성이 되고 네.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물류 유통단지까지 조성이 되는데 최초에는 일반 산업단지가 2018년도에 먼저 착공을 했거든요. 되게 일찍 했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공동주택 지구하고 유통 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현재 26년도 준공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예. 이것이 2028년도 조금 늦춰졌네요. 예. 거기에 조금 더 늦으면 2030년도까지 길어진다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좀 순차적으로 이제 준공 중인데 아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아무래도 이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기업 유치 현황 좀 매우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24년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지가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요. 예. 현재 입주 기업 우리 선정 및 입주는 현재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조율 중에 있고 예.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모집 선정은 계속된 그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수도권의 첨단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게 기업 맞춤형을 유치하고 예. 직주일치 실현을 하고 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입주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과 또 협의를 통해서 예. 지속적인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이 사업 구분 제가 이 관심 있어서 한번 봤는데, 야, 이 부동산 업자분들도 엄청 많이 이 정보를 올려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값이 올라다 보니까 좀 한몫 잡으려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이 사업 구분이 이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유통단지도 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공공주택단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그 유통단지로도 되게 유명할 것이다. 되게 그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74만 평 규모로 지금 지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이 말씀해드린 이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 당연히 클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기반 시설이나 예산이 또 확보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조기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와 집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규모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판교 신도시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규모요? 딱? 예, 예. 와, 진짜 넓잖아요. 예,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인접해서 들어가는 것이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예.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3기 신도시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규모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이 복합 단지가 이제 광명에 들어서게 될 텐데, 이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아무래도 안착하려면 뭐 앵커 기업이라고 하나요? 뭔가 좀 끌어주는 기업, 리딩 기업 이런 것들이 유치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앵커 기업은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에서 경제산업 클러스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업을 말하죠. 예. 일단 평택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천의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LG화학 같은 국내외에서 해당 분야 사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말하는데요. 예. 이런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네, 예.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먼저 들어와 있었을 때 그 핵심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뭐 어쨌든 도지사가 권한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지자체 장과의 연계된 협조 사항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은 지자체가 하지만 이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 기울이세요? 뭐 저희들은 이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조례라든가 재개정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예, 예. 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리딩 기업, 이 앵커 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진짜 용인 같은데 보면은 뭐 삼성전자, 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뭐 하이닉스 네. 이런 그 앵커 기업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좀 우리 기업분들한테 좀 사업주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들어오시라고 네. 어필 좀 해주십시오. 정말 광명은 그 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사통 발달형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망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운영하시는 그 회장님들께 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으로 꼭 와주십시오. 예, 여기가 보면 교통도 편리하고 또 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냥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곳보다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명이 바로 서울에 인접해 있는 도시고요. 예. 또 02번을 쓰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명은 예. 경기도로 보지 않고 서울로 보고 있는데요. 요 얘기는 좀 괜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강남 순환도로가 네, 있고, 네. 예, 또 서해안으로 접할 수 있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돼 있고요. 예. 또 이제 인천 공항이라든가 또 김포공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도로들이
뭐 제2경인고속도로, 제1경인고속도로 이게 많이 돼 있습니다. 확보가. 네. 또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KTX 광명 역사가 현재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GTX 디노선이 또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통은 그 어느 곳보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바로 신안산선 하곡역 신설 네, 이것도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거기는 또 이제 환승역 위주로 아마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역사 주변에는 4,300세대 규모의 또 이제 주거 지역이 예. 규모가 조성이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주제 좀 바꿔봐서 이번에는 좀 교통 문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신천 하안 신림선 얘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관건인데 이 역시도 이제 광명시와 관련된 수건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광명을 빼놓고는 교통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예. 어쨌든 광명을 통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 하안 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반영이 돼서 네. 동서와 남북의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이 구축이 계획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또 국회의원들 이게 함께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문제가 이제 언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요. 이 광명시는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이 노선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해당 노선은 지난해 2023년 11월 9일 국회에서 발표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나타났고 예. 또 지역 주민들의 염원 또한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예. 경기도의회나 또 중앙정부 또 국토교통부 등 광명시와 시흥시에 관련된 지자체들에서 예.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큰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중앙 정부와 얘기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 계획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가시겠어요, 뭐 중앙 정부에 말씀하신 대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예. 필요에 의하면 뭐 지자체장과 또 아니면 경기도지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반드시 확충이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광명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노선이 어떻게 빨리 좀 구축이 돼야 될 텐데 그 신천 한 신림선과 함께 앞서 말씀하신 GTX D 노선 그리고 광명에서 시흥선까지 이게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광명시가 서부권 철도 허브로 도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부동산 업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 아마 뭐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예.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들이 제일 빨라요. 또 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광명시가 어쨌든 남북은 두 축, 예. 동서는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수도권의 대표적인 철도 허브 도시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예.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와 대규모 사업 개발에도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요. 광명에는 뭐 특별하게 뭐 생산이 된다거나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되면 산업 주거 문화가 조합된 자족 도시로 아마 거듭날 거라고 저희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GTX 노선이 A 노선이 2007년도에 운정 파주간 최초로 착공이 돼서 예. 현재 동탄과 수지를 이으려면 하면 2030년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착공이 돼서 진행이 완공이 되려면 예. 적어도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어쨌든 빠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도 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찾아보니까 이 광명시에서는 그 어제 새 정부가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팀을 구성을 했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 경기도 의회와 이 협조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조치를 한 내용 예. 같고요. 이 내용들이 뭐 지자체와 정부의 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경기도에서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도 최대한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경기도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뭐 이런 게 가장 뭐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 좀 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저세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정말 몇 해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최근 경기도 의회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 교부금 확대 논의가 있었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레저세는 각종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사행성 예. 그 운동, 특히 경마, 경륜, 예. 또 경정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이 확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런 재원들이 확보가 되면 그 각 지자체별로 또 분배가 됩니다. 예. 최초에 이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륜장이 맞아요. 경륜장이 위치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경륜장 유치할 때 그 레저세로 뭐 저희가 다 그걸 광명에서 받겠다. 뭐 이런 각오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예, 됐는데 예. 사실 이 레저세가 다시 경기도로 재원 지방세로 이제 재원이 확보되면서 다시 이제 31개 시군에 예. 그 지역의 개발에 맞게끔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데요. 예.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북도와 남도로 나누게 되면 경기도가 또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발 맞추어서 이런 것도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레저세가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좀 사행성 뭐 경륜이라든지 경마 이런 거에 붙어가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저희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륜장이 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 기초지자체가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걸 또 광역지자체한테 전달을 하고 또 광역지자체는 또 다시 이걸 해당 기초지자체에다가 조정 교부금 목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게 이제 세액 자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이 스피드돔, 그러니까 뭐 경륜장이 있는 지자체는 오히려 돈을 덜 받고 그 조정 교부금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세액을 받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이런 데가 더 많이 받는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평등이죠. 맞아요. 예. 제가 좀 이걸 찾아봤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시를 딱 예를 들게요. 2023년에 730억 원을 징수를 했어요. 이 경륜장을 통해서. 근데 시 살림에는 46억 원, 그러니까 6.3%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장외 발매소, 그러니까 뭐 경마나 경륜, 경정 이런 갖고 있는 장외 발매소를 갖고 있는 성남시 경우에는 무려 200억 원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3%.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광명시 시민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역의 문화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경륜장에서도 본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세금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에서 그만큼의 또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 이건 혐오시설 위주로밖에 저희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행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인식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될 테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어요. 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고 네. 딱 그 격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 이게 보니까 그 이모경 국회의원 그 광명갑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서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금 계류 중인 거죠? 네, 아직 그렇습니다. 통과는 안 예, 되고. 예. 그래요. 이게 좀 통과가 돼서 그 제주를 부리는 곰도 왕서방처럼 돈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레저세 관련해서 또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이 방금 얘기 드렸던 레저세 포함해가지고 이 비슷한 게 또 관광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세수 확보 방안이 지방 재정 분권 강화에는 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지난번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제 예. 정원산업 관련해서 국가정원에 지정이 되면 예. 관광객 수에 따른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체육진흥 투표권의 레저세 도입이나 관광세 신설 같은 경우는 신규 과제는 단순히 이제 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예.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특교나 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자율적인 아마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관광세도 역시 좀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관광으로 인한 비용 자체는 이제 지자체가 또 짊어지는데 네. 네, 실질적인 수익은 또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 이것도 좀 그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레저세 배분 관련해서 그래, 광명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가 좀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요거 좀 청취자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광명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는 실질적으로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율적 그렇겠네요. 예,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교통, 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 생활 SOC 사업의 확충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또 이제 경륜 본부에서 지역에 그 복합 시설을 지어서 예. 또 그곳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그 혜택을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예. 재원 확보를 해서 광명시에 자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모경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그 레저세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충이 된다면 네. 광명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 그냥 그 당리당략에 싸우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